여러분, 매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가장 먼저 찾게 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바로 커피입니다. 아침 식사 후 습관처럼 한 잔, 피곤할 때 또 한 잔. 이제 커피는 물처럼 우리 일상에 당연히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내가 매일 마시는 이 커피가 정말 내 몸에 도움이 되는 걸까? 아니면 서서히 도구로 변하고 있는 걸까? 저는 내과 의사로서 진료실에서 가장 자주 듣는 질문 중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선생님, 커피가 몸에 좋은 건가요? 아니면 해로운 건가요? 아마 여러분도 똑같이 궁금하실 겁니다. 흥미로운 점은 커피가 사람에 따라 보약이 될 수도 있고 독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같은 커피 한 잔이 어떤 분에게는 당뇨와 심장, 뇌 건강을 지켜주는 든든한 방패가 되지만 또 다른 분에게는 뼈를 약하게 하고 밤잠을 빼앗아가는 골칫덩이가 되기도 합니다. 이 차이는 어디서 생길까요? 바로 언제, 어떻게, 얼마나 마시느냐, 그리고 내 몸의 상태에 따라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단순히 커피는 좋다, 나쁘다는 이분법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수많은 연구 결과를 근거로 커피를 어떻게 마셔야 건강에 도움이 되고 또 어떤 상황에서는 조심해야 하는지를 알려드리려는 것입니다. 아마 들으시면 그래서 어떤 사람은 커피로 건강을 챙기고 어떤 사람은 커피 때문에 고생을 하는구나 하고 무릎을 치게 되실 겁니다. 하지만 본격적으로 말씀드리기 전에 한 가지 부탁을 드려도 될까요? 저는 매주 최신 의학 연구와 생활 속 건강 비밀을 풀어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소중한 정보를 놓치지 않고 오래도록 건강하게 사시려면 지금 이 순간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한번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앞으로 올라오는 영상이 바로 여러분께 전달됩니다. 작은 클릭 하나가 여러분의 건강 습관을 완전히 바꿔줄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커피가 보약이 되는 방법과 독이 되는 상황, 그리고 시니어분들이 따라하기 좋은 현실적인 꿀팁까지 모두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내일부터 마시는 커피 한 잔이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여러분, 커피는 참 애매한 음료입니다. 한쪽에서는 커피 하루 3잔, 당뇨 위험 낮춘다 라고 하고 또 다른 쪽에서는 커피 뼈 건강 해치고 골절 위험 높인다 라고 합니다. 어떤 의사는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말하고 또 어떤 전문가는 수면을 방해하고 위장을 망친다고 경고합니다. 이렇게 서로 다른 목소리 속에서 우리는 늘 혼란스럽습니다. 그래서 결국 답은 단순히 좋다 또는 나쁘다가 아닙니다. 똑같은 커피라도 누가, 언제, 어떻게, 얼마나 마시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당뇨 전 단계에 있는 분이 식사 후 블랙커피 한 잔을 마시면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것을 막아주고 인슐린이 잘 작용하도록 도와줍니다. 하지만 같은 커피를 골다공증이 심한 60대 여성이 하루 5잔씩 마신다면 칼슘 흡수가 떨어져 골절 위험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또 오전의 커피는 뇌를 맑게 하고 집중력을 올려주지만 늦은 저녁의 커피는 수면을 방해해 혈압과 혈당 조절에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결국 커피는 양날의 검입니다. 제대로 알고 마시면 든든한 보약이 되지만 무심코 마시면 서서히 몸을 해치는 독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분명한 메시지를 드리고 싶습니다. 커피를 무조건 피할 필요도 없고 그렇다고 무조건 권장할 수도 없습니다. 다만 내 몸 상태에 맞게 올바른 방법으로 마셔야 합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신다면 이제 어떻게 마셔야 내 몸에 도움이 되는구나 하고 명확하게 이해하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에 손에 쥔 커피잔은 더 이상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주는 든든한 동반자가 될 수 있습니다. 커피가 단순히 기호식품을 넘어서 때로는 생명을 지켜주는 친구가 될 수 있다는 사실 믿기시나요? 실제로 수많은 연구와 환자 사례에서 커피가 건강을 지켜준 이야기는 놀라울 만큼 많습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당뇨 전 단계 판정을 받은 60대 남성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는 평생 단 것을 좋아하고 식사 후 늘 졸음을 호소했죠. 하지만 블랙커피를 식후 한 잔씩 마시는 습관을 들이고 나서 혈당 수치가 안정되기 시작했습니다. 매번 치솟던 혈당 곡선이 완만해지고 인슐린이 훨씬 효율적으로 작용하기 시작한 겁니다. 병원 검사 결과는 의사인 저조차 놀라울 정도로 뚜렷한 변화를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하버드 대학교에서 수십만 명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연구 결과, 하루에 3잔 이상 커피를 마시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제2형 당뇨병 발생 위험이 무려 25% 낮았습니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커피 섭취량을 한 잔 늘릴 때마다 당뇨병 위험이 6%씩 줄어든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커피 속에 들어있는 클로로겐산이 탄수화물이 혈당으로 바뀌는 속도를 늦추고 트리고넬린이 췌장을 보호해 인슐린 분비를 돕는 덕분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혈당 관리가 중요한 우리 세대에게 커피는 충분히 든든한 우군이 될 수 있습니다. 심장 건강에서도 커피는 놀라운 힘을 발휘합니다. 나이가 들면 가장 두려운 질환 중 하나가 바로 심장병과 뇌혈관 질환입니다. 하지만 연구에 따르면 하루 한두 잔의 커피가 혈관을 확장시키고 심장 박동을 활발하게 만들어 혈액순환을 개선합니다. 실제로 커피를 꾸준히 마신 사람들이 심부전 위험이 60% 줄었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LDL 콜레스테롤, 흔히 나쁜 콜레스테롤이라고 불리는 물질이 산화되면 혈관벽에 쌓여 막힘을 유발하는데 커피 속 항산화 성분이 이를 억제해줍니다. 에스프레소에 풍부한 카페스톨과 카월은 심장보호 효과를 높여주기도 합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할 때 늘 한 환자분이 떠오릅니다. 70대 초반의 한 어르신은 늘 가슴 두근거림과 호흡 곤란으로 힘들어 하셨습니다. 그러나 생활 습관을 조금 바꾸면서 아침마다 마시는 블랙커피가 오히려 심장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을 주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셨습니다. 정기검진 결과 혈압과 혈관 상태가 이전보다 훨씬 개선된 것을 직접 확인하셨을 때 그분의 눈가에는 눈물이 맺혔습니다. 커피 한 잔이 인생 후반부를 다시 빛나게 만든 순간이었죠. 그리고 뇌 건강. 이것이야말로 어르신들이 커피를 찾는 가장 큰 이유일지도 모릅니다. 커피를 마시면 머리가 맑아진다는 말, 단순한 기분 탓이 아닙니다. 알츠하이머 학회의 보고에 따르면 65세 이상에서 매일 커피를 한두 잔 마신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치매 전 단계인 경도인지장애 발생률이 낮았습니다. 커피 속 카페인과 항산화 성분이 신경세포를 보호하고 염증을 줄여주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파킨슨병 예방 효과도 확인되었습니다. 카페인이 도파민 신경세포를 지켜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죠. 실제로 하루 3잔 이상 커피를 마시는 사람들의 뇌졸중 위험이 낮다는 연구 결과도 발표되었습니다. 단순히 잠을 깨우는 음료가 아니라 장기적으로 뇌 건강을 지켜주는 동반자가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나이가 들어 기억력이 떨어지고 판단력이 둔해지는 것을 두려워하는 우리 세대에게 커피는 희망의 빛과도 같은 존재입니다. 이쯤 되면 질문이 생기실 겁니다. 그렇다면 커피를 많이 마실수록 더 좋은 것 아니냐?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적당함입니다. 하루에 1, 2잔, 많아도 3잔 이내. 이 선을 지키는 것이 핵심입니다. 아무리 좋은 약도 지나치면 독이 되는 법이니까요. 정리해 보겠습니다. 커피는 단순히 기분을 전환하는 음료가 아니라 당뇨, 심장, 뇌라는 3가지 중요한 축을 지켜주는 보약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의학적 연구와 수많은 실제 환자 사례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만성질환의 위험은 커지지만 올바른 습관 하나로 그 위험을 낮출 수 있습니다. 커피가 바로 그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손에 들고 있는 그 커피잔이
단순한 취향의 상징이 아니라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주는 방패라면 어떨까요? 오늘부터 커피 한 잔을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는 몰랐던 커피의 힘이 여러분 삶을 조금씩 바꾸기 시작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커피가 언제나 우리 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같은 한 잔이 누군가에게는 보약이지만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천천히 몸을 해치는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진료했던 환자 중 60대 여성분이 계셨습니다. 평생 동안 커피를 사랑해서 하루 5잔 이상 마시는 습관이 있었죠. 그녀는 늘 활기차 보였지만 어느 날 갑자기 넘어져서 골절로 병원에 오셨습니다. 검사를 해보니 심한 골다공증이 진행되어 있었습니다. 원인은 과도한 카페인으로 인한 칼슘 흡수 저하였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평생 나를 깨워주던 커피가 결국 내 뼈를 이렇게 약하게 만들 줄 몰랐어요. 이 이야기는 커피가 가진 양면성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또 다른 환자는 70대 남성이었는데 불면증 때문에 늘 힘들어했습니다. 원인은 단순했습니다. 저녁 식사 후에도 습관처럼 커피를 마셨던 것이죠. 카페인의 반감기가 5시간 이상이라 저녁 7시에 마신 커피는 자정이 넘어도 몸의 절반 이상 남아 있었던 겁니다. 깊은 잠을 자야 할 시간이었는데 카페인이 계속 신경계를 자극하면서 몸은 지치는데도 머리는 깨어있는 상태가 반복된 것이죠. 그는 결국 수면제에 의존하게 되었고 다시 커피를 줄이면서야 비로소 자연스러운 잠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심장 문제를 겪는 분들에게도 커피는 조심해야 합니다. 65세의 한 남성은 하루에 4잔 이상의 진한 아메리카노를 마셨습니다. 어느 날 가슴 두근거림과 불안 증상으로 응급실에 오셨는데 심장 박동이 비정상적으로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원인은 과다한 카페인이었습니다. 심장이 이미 약한 상태였는데 카페인이 불필요한 부담을 주었던 겁니다. 그 후 그는 커피 섭취를 절반으로 줄이면서 증상이 현저히 완화되었습니다. 연구 결과도 이를 뒷받침합니다. 스웨덴에서 50대 이상 여성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하루 4잔 이상의 커피를 마신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골밀도가 낮고 골절 위험이 20% 증가했습니다. 또 세계보건기구 WHO는 65도 이상으로 마시는 뜨거운 음료를 발암물질로 분류했습니다. 커피를 뜨겁게 마시는 습관이 식도 점막을 손상시키고 반복되면 식도암 위험을 크게 높일 수 있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 세대는 뜨거운 커피를 즐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뜨거워야 제맛이다 라는 말도 있죠. 하지만 그 습관이 우리의 식도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는 사실은 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늘 말합니다. 김이 살짝 가라앉은 후 따뜻한 정도로 드세요. 그것이 안전합니다. 작은 습관의 차이가 건강을 지켜줍니다.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은 개인차입니다. 어떤 분은 5잔을 마셔도 아무렇지 않지만 어떤 분은 한 잔만 마셔도 가슴이 두근거리고 손이 떨립니다. 이는 간에서 카페인을 분해하는 속도가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유전적인 차이가 커피의 효과를 완전히 다르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의 습관을 그대로 따라 하기보다는 내 몸이 보내는 신호를 세심하게 살피는 것이 필요합니다. 저는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커피는 친구이자 적입니다. 우리의 몸이 건강할 때는 활력을 주고 혈당을 지켜주고 뇌를 보호하는 동반자가 됩니다. 그러나 몸이 약해지고 뼈가 취약해지고 수면이 불안정할 때는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커피가 가진 두 얼굴을 알고 마시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지혜입니다. 이쯤 되면 여러분은 아마 마음속으로 이렇게 물으실 겁니다. 그럼 나는 어느 쪽일까? 내 커피는 보약일까? 독일까? 바로 이 질문이 앞으로의 이야기를 듣는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답은 단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단지 커피의 유무가 아니라 마시는 방법, 시간, 그리고 내 몸 상태가 결정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면 늘 작은 습관 하나가 건강을 좌우해 왔습니다. 담배 한 개비가 폐를 해쳤듯이, 꾸준한 운동이 몸을 살렸듯이 커피 또한 그렇습니다. 이 작은 음료가 여러분의 노후를 바꾸는 힘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커피의 두 얼굴을 이해했다면 이제 남은 질문은 명확합니다. 그렇다면 언제, 어떻게, 얼마나 마셔야 할까? 이 단순하지만 중요한 질문에 답하는 순간 커피는 비로소 약이 되기도 하고 독이 되기도 합니다. 저는 수많은 환자들을 진료하면서 같은 커피라도 시간과 양, 그리고 방식에 따라 완전히 다른 결과를 가져온다는 사실을 몸소 확인했습니다. 아침에 마시는 커피는 우리의 두뇌를 깨우는 데 탁월합니다. 눈을 뜨고 1시간 이내에 마시는 커피는 집중력과 반응 속도를 끌어올려 하루를 힘차게 시작하게 해줍니다. 실제 연구에서도 오전에 커피를 마신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인지기능 검사에서 높은 점수를 기록했습니다. 반대로 오후 늦게나 저녁 시간에 마시는 커피는 수면을 방해해 혈압과 혈당 조절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깊은 잠을 유지하기 어려운데 카페인이 밤늦게까지 몸에 남아있으면 불면증이 심해지고 결국 면역력까지 떨어지게 됩니다. 양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성인의 1일 카페인 권장 최대치를 400mg으로 제시하지만 50세 이상에서는 30mg 이하가 안전합니다. 아메리카노 한 잔에 약 150mg의 카페인이 들어있으니 하루 2잔 정도가 적당합니다. 믹스커피는 한 잔에 80mg 정도이므로 3잔까지는 무리가 없지만 다른 음료나 초콜릿, 녹채도 카페인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결국 전체 섭취량을 합쳐 계산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이렇게 설명합니다. 커피는 술과 다릅니다. 적당히 마시면 이로운 점이 훨씬 많습니다. 그러나 선을 넘는 순간 몸이 바로 신호를 보냅니다. 가슴이 두근거리거나 손이 떨리고 잠이 안 오는 것이 바로 그 신호입니다. 우리 몸이 보내는 작은 메시지를 무시하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방식 역시 간과할 수 없습니다. 블랙커피는 혈당과 체중 관리에 부담이 적지만 설탕과 프리마가 들어간 커피는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어 대사 기능이 떨어지면 당분과 포화지방은 체내에 더 큰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 블랙커피를 권장합니다. 하지만 쓴맛이 부담된다면 계피를 곁들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계피는 혈당 조절에 도움을 주는 성분이 있어 커피의 효능을 강화해 줍니다. 또한 생강을 곁들이면 소화가 잘 안 되는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생강은 위를 따뜻하게 하고 소화 효소 분비를 촉진해 커피 특유의 속쓰림을 완화해 줍니다. 실제로 속이 더부룩해서 커피를 멀리하던 분들이 생강을 살짝 곁들이자 부담 없이 즐길 수 있었다는 사례도 있습니다. 꿀을 조금 더하면 면역력이 떨어진 분들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조합이 됩니다. 단, 당뇨가 있는 분이라면 당분을 주의해야겠지요. 커피 온도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많은 분들이 김이 펄펄 나는 뜨거운 커피를 선호하지만 WHO가 65도 이상 음료를 발암물질로 분류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식도는 위장처럼 강한 방어막이 없기 때문에 뜨거운 음료가 지날 때 점막이 반복적으로 손상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따뜻하거나 미지근한 상태에서 마시는 것이 훨씬 안전합니다. 이 모든 요소들을 정리하면 답은 단순합니다. 시간은 오전, 양은 하루 2잔, 방식은 블랙 혹은 건강한 조합, 온도는 따뜻하게. 이 4가지 원칙만 지키면 커피는 충분히 건강을 지켜주는 동반자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늘 환자분들께 이렇게 말합니다. 커피를 마시느냐 마시지 않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떻게 마시느냐가 중요합니다.
똑같은 커피 한 잔이라도 올바른 시간과 방법으로 마시면 약이 되고 잘못된 시간과 방법으로 마시면 독이 됩니다. 바로 이것이 커피가 가진 양날의 검의 진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드셨던 커피를 떠올려 보세요. 혹시 점심 이후에도 또 한 잔을 마셨나요? 혹은 저녁에 TV를 보며 습관적으로 드셨나요? 그 사소한 차이가 내일의 건강을 결정합니다. 커피는 우리 삶의 리듬 속에 깊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지혜롭게 다루어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커피는 단순한 음료가 아닙니다. 시간과 양, 방식과 온도를 아는 순간, 그것은 삶을 지켜주는 강력한 도구가 됩니다. 그리고 그 지혜를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노후는 분명히 달라질 것입니다. 커피가 우리 삶 속에 깊이 들어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한다면 이제는 그것을 어떻게 하면 더 건강하게 즐길 수 있을지를 고민해야 합니다. 단순히 줄이고 피하는 것이 아니라 커피를 나의 몸에 맞게, 내 삶에 맞게 바꾸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현실적인 방법들을 제안하면서 작은 습관 하나가 큰 변화를 만든다는 사실을 늘 강조합니다. 첫째, 블랙커피 하루 2잔. 이것이 가장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설탕이나 프리마가 들어간 커피는 혈당과 체중 관리에 부담을 주기 때문에 되도록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블랙커피는 카페인의 긍정적인 효과를 살리면서 불필요한 열량을 줄여줍니다. 특히 오전에 2잔 정도 마시는 습관은 집중력 향상과 혈당 안정에 도움이 됩니다. 한 연구에서는 아침에 커피를 마신 그룹이 오후나 저녁에 마신 그룹보다 숙면의 질이 훨씬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둘째, 계피를 곁들이는 방법입니다. 커피의 쓴맛이 부담스럽다면 계피가루 반 티스푼을 더해보세요. 계피는 예로부터 혈당 조절에 좋은 식재료로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제2형 당뇨 환자에게 계피 추출물을 섭취하게 했더니 공복 혈당과 당화혈색소 수치가 개선되는 결과가 보고되었습니다. 달콤한 향과 따뜻한 풍미 덕분에 설탕을 넣지 않아도 만족감을 얻을 수 있어 자연스럽게 당 섭취를 줄이는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습니다. 셋째, 소화가 약한 분들에게는 생강을 추천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위장이 예전 같지 않아 커피를 마신 뒤 속쓰림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럴 때 생강가루나 생강청을 커피에 살짝 곁들이면 위장을 따뜻하게 하고 소화 효소 분비를 촉진해 부담을 줄여줍니다. 실제로 한 어르신은 늘 커피를 마신 뒤 속이 불편해 커피를 멀리했지만 생강을 곁들인 뒤부터는 오히려 속이 편안해지고 커피를 즐길 수 있게 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넷째, 면역력이 약해진 분들에게는 꿀이 도움이 됩니다. 꿀은 항균 작용과 항산화 효과가 있어 목이 자주 아프거나 잔병치레가 많은 분들에게 특히 좋습니다. 커피에 설탕 대신 꿀 한 티스푼을 넣으면 달콤함은 유지되면서도 건강 효과까지 챙길 수 있습니다. 물론 당뇨가 있는 분들은 주의해야 하지만 필요할 때만 소량 활용하면 충분히 유익합니다. 다섯째,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믹스커피에 대한 현실적인 조언입니다. 믹스커피는 절대 먹으면 안 되나요? 하고 묻는 분들이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하루 한 잔 정도는 괜찮습니다. 믹스커피 한 잔에는 설탕 526과 약 50칼로리의 열량이 들어있는데 이는 사과 반 개 정도와 비슷합니다. 즉 하루 한 잔은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문제는 하루 3잔, 4잔씩 반복할 때입니다. 그렇게 되면 당분과 포화지방 섭취가 과도해져 건강에 부담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분들께 절대 금지가 아니라 적당히 즐기는 것을 강조합니다. 필요하다면 설탕이 줄어든 제품이나 무가당 프리마를 사용한 제품을 고르는 것도 방법입니다. 여섯째, 치아 건강을 위해 커피 후에 물을 함께 마시는 습관을 들이세요. 커피 속 탄 성분은 치아 착색을 일으켜 누렇게 변하게 하고 당분은
충치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커피를 마신 뒤 물로 입안을 헹궈주는 습관만으로도 치아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사소해 보이지만 나이가 들수록 작은 습관이 큰 차이를 만듭니다. 이 모든 방법은 거창하거나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계피 반 티스푼, 생강 조금, 꿀 한 숟가락, 그리고 커피 후 물 한 잔. 이런 사소한 습관들이 모여서 우리의 혈당, 심장, 뇌의 건강을 바꾸고 더 나아가 삶의 질을 지켜줍니다. 여러분, 인생의 후반부에 접어들면서 우리는 큰 변화보다 작은 습관 하나가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됩니다. 커피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조건 끊으라는 극단적인 조언보다 나에게 맞는 방식으로 현명하게 즐기는 법을 찾는 것이 훨씬 가치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몇 가지 방법만 지키셔도 커피는 충분히 보약처럼 우리 곁에 머물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손에 들린 커피잔은 더 이상 단순한 음료가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어떻게 마시느냐에 따라 약이 되기도 독이 되기도 하는 선택의 상징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여러분의 건강과 삶을 결정하게 될 겁니다. 이제 우리는 한 가지 분명한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커피는 단순한 음료가 아니라 우리의 건강을 지키는 보약이 될 수도 서서히 해를 끼치는 독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내가 언제, 어떻게, 얼마나, 어떤 방식으로 마시느냐입니다. 이 단순한 원칙이 인생의 후반부 건강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저는 늘 환자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건강은 거창한 변화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의 작은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우리가 무심코 마시는 커피 한 잔이 바로 그 작은 습관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아침에 마시는 블랙커피 2잔은 혈당을 안정시키고 집중력을 높여 하루를 활기차게 시작하게 도와줍니다. 하지만 저녁 늦게 마신 커피는 불면증과 혈압 상승을 불러오지요. 똑같은 커피인데 언제 어떻게 마셨는지가 모든 차이를 만듭니다. 한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60대 후반의 그는 늘 피곤하고 의욕이 없다고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권한 대로 아침에만 블랙커피 2잔을 마시고 오후에는 따뜻한 보리차로 바꾸셨습니다. 몇 달 후 그의 얼굴은 눈에 띄게 밝아졌습니다. 예전엔 커피가 내 힘을 주는 줄 알았는데 사실은 나를 더 지치게 만들었더군요. 이제는 내 몸이 원하는 방식으로 마시니 하루가 달라졌습니다. 그는 그렇게 말하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이 작은 변화가 삶 전체를 바꾸어 놓은 것입니다. 또 다른 분은 늘 믹스커피를 즐기셨습니다. 단맛이 주는 위로를 포기하기 힘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당뇨 수치가 점점 올라가면서 불안해하셨죠. 제가 제안한 것은 단순했습니다. 하루 한 잔만 즐기시되 설탕 함량이 줄어든 제품으로 바꾸고 그 외에는 블랙커피나 허브티로 대체하는 것이었습니다. 몇 달 뒤 혈당은 안정되었고 그는 자신감을 되찾았습니다. 커피를 포기한 것이 아니라 더 현명하게 선택했을 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지혜란 무엇일까요? 젊을 때는 힘으로 밀어붙이는 것이 가능했지만 나이가 들수록 필요한 것은 균형과 조화입니다. 커피 역시 그렇습니다. 무조건 금지하거나 무조건 권장하는 극단적인 태도가 아니라 내 몸과 대화하며 알맞게 즐기는 것이 지혜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커피는 당뇨, 심장, 뇌의 건강을 지키는 든든한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골다공증, 수면 방해, 과다 섭취로 인한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결국 차이를 만드는 것은 내 몸 상태와 마시는 습관입니다. 아침 블랙커피 2잔, 계피와 생강, 꿀을 곁들인 다양한 조합, 믹스커피는 하루 한 잔이네. 그리고 뜨거운 커피 대신 따뜻한 커피, 마신 후 물로 헹구는 습관까지. 이 작은 원칙들을 지키는 것만으로도 커피는 충분히 보약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건강은 거창한 변화가 아니라
작은 습관 하나에서 시작됩니다. 지금 손에 든 커피 잔이 바로 그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내일 아침 커피를 드실 때 오늘의 이야기를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 한 잔이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여러분의 건강과 삶을 지켜주는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혹시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도 켜두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래야 새로운 건강 이야기를 빠짐없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되고 무엇보다 여러분 자신에게 더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선물할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오늘부터 커피를 현명하게 즐기며 건강한 하루하루를 쌓아가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